네, 오늘은 신나는 괴력난신 이야기 시간입니다. 화림의 할매신 정체나 상덕이 일본 빌런을 이긴 이유, 그리고 태을 보신경의 의미, 일본 빌런이 금강경을 외웠던 또 다른 이유, 기타 등등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파묘를 보시고 나서 영화에서 쓰인 상징들이 궁금하시니까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들을 지금 이상한 종교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나면은 또 알고리즘 때문에 이상한 광고들도 많이 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궁금하시거나 재밌어 보이면 신화나 민속학을 쉽게 쓴 책이나 다큐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영화 속에서도 그리고 종교나 신화 속에서도 상징은 결국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은유입니다. 예, 그 상징 자체를 숭배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영화를 보시고 나서 뭐 상징에 정말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아니면은 뭐 그런 블로그나 광고를 봤는데 막 연락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지금 좀 마음이 힘드신 거니까 이상한 종교의 문제가 좀 쉽고 빠르지만 자기 파괴적인 위안을 주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전문 상담 심리사를 통해서 근본적이고 건강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화림의 할매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영화는 계속 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종교가 뭐냐면요. 지모신입니다. 제 최애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만물을 창조한 여신으로 테피티가 나오죠. 이것도 지모신의 일종이에요. 구석기 시대에 전 세계에는 지모신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출산하고 젖을 먹여 아이를 키우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신화적인 방식으로 여성과 대지가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또 집을 짓고 땅 위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죽으면 땅 위에 묻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생명의 신, 죽음의 신, 땅의 신이 다 여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마고할미가 유명하고요. 마고할미 외에도 설문대 할망, 바리대기, 삼신할미 이런 게 다 지모신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마고할미는 모든 무당들의 조상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바리대기도 무조신, 무속의 조상신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빠, 언니, 형은 나이가 아닌 신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미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 옛날에 신화 속 할미나 할망은 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한이 순우리말로 크다라는 뜻이죠. 대전의 원래 어원이 한밭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땅이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산신도 여신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산신하면은 산신령 해서 좀 할아버지 신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산 구석구석에 할미당이나 노고당이라고 사당이 있었어요. 그 지리산에 보면은 노고단 있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돌탑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도 노고단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모신설화가 원래 남쪽일수록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남쪽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 이게 한라산 꼭대기에 지금 누워 있다고 해요. 서귀포에서 보시면 이 모습이 보입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여신은 보통 이제 산에 살거나 아니면 산 꼭대기에 살거나 아니면 산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화림이 커다란 나무 뒤에서 숨어서 산신인 척을 할 때 오니가 수긍을 하잖아요. 이 산의 산신인가?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할매신이 화림을 지켜주려고 나타나니까 오니가 짜증을 부려요. 이 망할 할망구 막 이러면서 그 할매신을 알아봅니다. 그때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상징이 좀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았고 또 우리도 장군신 많은데 왜 꼭 할매가 등장해야 돼 이런 의견을 봤거든요. 근데 장군신 뭐 이순신 장군, 강감찬 이런 장군신이 등장을 했다면 영화가 갑자기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이렇게 좀 카이주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예거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무를 무로 맞대응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화림의 할매가 지모신이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이 땅의 가장 오래된 신이 땅의 창조신이 맞서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돼서 저는 좀 더 좋았고요. 또 일본 빌런이 더 강력한 존재 앞에서는 그 형상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불로 돌아가는 게 영화에 2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승탑 앞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이 할매신 앞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 또 하나의 가설이 뭐 화림의 조상신 설정도 있겠는데요. 감독님이 화림의 그 오랜 중에 무속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상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땅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또 이 땅의 종교들이 모두 다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화림의 할매신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신이자 가장 오래된 조상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림의 직업이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발생하는 긴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화림이 일본어 하면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신궁이에요. 음향사가 그 일본 빌런 오니한테 남산에 조선신궁에 모셔주겠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근데 이 남산이 원래 무당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무당이 나란 일을 위해서 굿을 들이는 국사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경복궁이랑 마주보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왕의 눈을 이렇게 직접 마주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거는 이 태조 이성계하고요. 남산, 그 당시에는 목멱산이라고 불렸던 남산을 인격화한 목멱대왕 산신, 그리고 여러 호신신장, 그러니까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뭐 장군신이나 이런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 초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매년 봄이랑 가을마다 나라 굿을 지냈고요. 비가 안 오면 뭐 기우제도 지내고 그럽니다. 국사당에서 나라 굿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고관대작들만 모여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 민가에서 다 구경을 왔어요. 그래서 나라 뭐 잔치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다들 참여를 했고요. 조선시대에 국사당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나 무속신앙을 매우 억제한 편이니까. 그렇지만 국사당은 꽤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모든 종교는 그 새로 들어온 종교에 밀려서 지위가 낮아지긴 해도 사회에 흔적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샤머니즘도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굿할 때 전국 어느 곳에서든 뭐 이런 구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남산은 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산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 남산에 조선신궁이 들어오죠. 이게 왜 들어오냐면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3.1운동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조직 개편을 크게 합니다. 저희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네. 문화 통치를 하죠.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안 되겠다. 얘들 뇌를 뜯어 고쳐야겠어. 브레인워시를 해야겠어. 해서 문화 통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조선신궁을 짓습니다. 이거를 짓는다고 한양 도성의 성곽을 부수고 지어요. 원래 그전에도 다른 신사가 이미 서울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사가 아닌 신궁이거든요. 이거는 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사에도 급이 있어요. 뭐 관패대사, 국패대사 뭐 이렇게 해서 쭉 급이 있는데 조선신궁은 이 중에서 최상급인 관패대사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쳐들어간 곳마다 신사를 엄청나게 많이 세워요. 우리나라에도 신사가 10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신사 중에서도 이 조선신궁은 위치가 남다릅니다. 이게 일본 본토밖에 있던 유일한 칙제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천황의 대리자 자격으로 칙사가 파견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물을 바치고 이러는 신사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쓴 거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위압적으로 서울을 내려다보게 지어놨습니다. 이 조선신궁에 모시는 신이 그리고 굉장히 황당해요. 원래는 그 신사나 신궁에 다 신을 모시잖아요.
여기는 일본의 최고 신이자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그 다음에 메이지 천황이 죄신으로 오고요. 이제 토착신도 하나 넣어야겠다 했어요. 근데 일본 신토 쪽에서는 단군이나 이성계를 추천을 해요. 뭐 여기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후보에 올렸다가 조선총독부에서 대차게 까입니다. 이걸 만드는 목적 자체가 한국인들을 한국 신민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 어디 그런 원래 조선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국가 시조들을 모시게 하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말 대단한 걸 해요. 없던 신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에서 조선국헌신. 이거를 만들려니까 일본 신토 최초로 막 이 신을 강림하게 한다고 뭐 의식도 치르고 그런 걸 해요. 근데 원래 신토도 일반 종교였다가 이렇게 일제시대 때 국가 신토로 변질이 되면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선 신궁의 이 조선 국헌신이라는 게 최고 정점 황당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국사당이 아직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원이 조선 신궁 자리고요. 노란 원이 국사당 자리입니다. 일본 최고 신인 그 아마테라스의 머리 위로 이미 망한 나라에 조선 태조 이성계를 모신 국사당이 있다? 일본에 마음에 안 들죠? 게다가 그걸 상징 삼아서 한국인들이 또 뭉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사당이 인왕산에 있어요. 그나마 이것도 당시에 국사당 건물 관리자였던 김용원 씨라는 분이 이 국사당을 사서 건물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이 일본 신토에게 지위를 빼앗긴 사건이죠. 이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보면은 둘이서 키스하는 유명한 삼순이 계단 있잖아요. 이게 이 조선신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일부였어요. 지금은 이 조선신궁 자리에 백범광장이랑 안중근 기념관이 있고요. 또 파괴된 한양도성의 성곽 일부도 복원이 돼 있어요. 봄에 꽃필 때 가서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화림이 일본을 이상하게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정령이라고 표현됐던 이 식신을 두고 화림이 뭐라고 하냐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무당들은 저주는 할지언정 식신은 만들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 무당이 저주를 하는 일은 금지가 되어 있고 만약에 저주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예. 또 장희민 사건이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일처럼 일부 무당이 금지된 저주를 행한 기록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식신은 만들지 않아요. 근데 영화상에 보면은 화림이 신어머니 밑에 있을 때 일본을 따라가죠. 그리고 이 신어머니가 식신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를 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빗자루에 기모노를 입혀놨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기모노 아래 시퍼렇고 거무스름한 어린 여자아이 발이 보입니다. 식신이 된 거죠. 그리고 화림이 그거를 아주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만들었던 겁니다. 신어머니가 무당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신어머니는 기순애를 한 두어 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나오죠. 친일파 집안에다가 손을 뻗고 새말뚝을 만들려고 첩장까지 한 그 여고 음향사를 신어머니가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일을 뭔가 같이 했거나 관련이 됐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림은 일본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습니다. 일본 빌런이 은어와 참매의 테스트를 냈는데 그거를 바로 이해를 하고 통과할 정도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하림이 그동안 일본의 상류층 고객들을 꽤 많이 상대를 해봤다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그 고객들이 굳이 한국 무당을 찾았다는 거는 이미 그동안에 한국 무당이 그들의 골칫거리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줬던 이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화림은 정작 그런 일을 했던 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첫 장면에서 승무원이 자신한테 일본어로 말을 건네니까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굳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국인이라고 말한 뒤에 승무원 대답을 기다리는 화림의 표정이 꽤 냉랭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니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라고 일본어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온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고요. 화림의 이런 모습들이 저는 한국의 무당들이 국사당을 뺏겼던 거, 그리고서는 그 자리를 뺏기고 일본에게 복속되었던 역사가 화림 개인의 역사, 즉 화림의 신어머니가 그들을 위해서 일했던 과거사, 그리고 그 과거사에 어느 정도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화림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부하입니다 라는 대사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화림의 할매신이 지모신이 맞다면 화림이 영화 후반부에서 산신인 척하는 장면은 화림이 다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장면이 돼요. 오니한테 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산신의 대리자 그 자리를 화림이 스스로 다시 회복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림이 그때 잡아둔 사람이 있다면 해방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잡혀있는 건 봉길인데 사실 화림의 과거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무당들이 원래의 지위를 잃고 그렇게 과거에 일본에게 북속되었던 역사에 잡혀있는 상태일 때, 그 상태일 때 화림을 할매 신이 말렸었어요. 그러니까 대적할 힘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화림이 스스로 과거를 이겨내고 이 산신이자 지모신의 대리자 자격을 자처를 했을 때, 그때 할매신도 비로소 지모신으로서 산신으로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매신도 그때는 오니와 맞설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초반부터 명백하게 땅의 의미를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땅은 잠깐 살다가 가는 한 개인의 생명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운명 공동체의 상징물이라고요. 화림의 할머니가 영화 속에서 2번 데미지를 입거든요. 첫 번째는 매국노 원혼이 관짝에서 풀려나서 뛰쳐나갈 때, 그러니까 이 원혼이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화림이 코피를 흘리는 걸로 표현되고요. 2번째는 오니와 맞선 후입니다. 데미지를 입은 게 화림이 이렇게 후반부에서 의식을 하다가 휘청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화림은 강신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의식을 행하던 중인데 오니를 떠올리고 휘청한다면 그 신이 오니한테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니는 그동안 쇠말독으로 지모신의 몸에 박혀 있었고 지모신이 이 오니를 완전히 물리치진 못했어요. 도깨비불로 돌아갈 수도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오니를 없애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할매신이 이들보다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그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매신이 죽지는 않았죠. 네, 상처 입었을 망정 여전히 신으로서 존재하며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할매신이 지모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화림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3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화림 파트를 먼저 좀 빨리 올리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 정말 괴력난신의 이야기, 예, 아주 재밌는 얘기들인데 이것들도 좀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